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돼 있는데 최종 양육자로 엄마가 됐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양육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신 의뢰인분을 모시고서 인터뷰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사건 관련한 판결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양육권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됐고 끝날 때까지 불리함이 유지됐던 사건인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한 1, 2년 정도는 본인이 키우다가 복직을 회사에 하면서 이사를 시가 근처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주중에 시부모님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고 있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지내다가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하자 그러고 나서 엄마는 아빠가 양육권을 양보한다는 말을 믿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 사건인데 아빠가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까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결국에는 아이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갔고 쌍방 다 임시 양육자를 나로 지정해달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가에서 아이가 계속 머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시양육자는 아빠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한 번 더 다퉜는데 그것도 기각이 돼서 참 상황이 어렵게 됐었죠. 그러고서 이제 이혼 소송이 1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라고 상담이 와서 변호사가 그때부터 이제 변경돼서 제가 이미 폐색이 짙은 사건에 들어간 사건이었거든요. 양육권 관련해가지고 모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혼 소송 중에 누가 키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를. 왜냐면 이혼 소송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누군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케어하고 있다고 하면은 최종 양육자도 그 사람한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초의 아이의 신상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무리하게 아이를 데리고 와라. 아이를 일단 신상을 확보해서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는 못해요. 물론 유리할 수는 있지만 계속 물리적인 충돌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피해자는 아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다 임시양육자까지 지정돼서 장기간 아빠가 키우는 게 확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 사건이었어요. 엄마는 재산분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이의 양육권만 간절하게 바라신다는 입장이었어요. 뭐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노력들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결과 양육권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판결문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 피고는 이제 엄마. 판단 근거에 대해서 9가지 근거를 대면서 해놓으셨는데 쭉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 본인, 사건 본인은 미성년 자녀를 얘기해요.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현재 원고가 전 배우자 남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그 양육 의지나 양육 환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빠 지금 잘 키우고 있어. 근데 너한테 안 줄 거야. 속상해하지 마. 그러나 1번 사건 본인이 출생한 이후에 피고가 엄마가 복직하기 전까지 주 양육자는 피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만 2살일 때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 2년 동안은 엄마가 케어했다. 그 다음에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고, 그러니까 엄마는요 별거와 동시에 사건 본인의 양육권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에 소홀하였다거나 양육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요 엄마가 아이와 떨어져서 살게 된 경위를 보면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혼자서 가출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아이를 확보하려는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분리가 된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양육권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엄마의 양육 의지는 컸다. 그런 사정들이 보인 거예요. 3번은 좀 개인적인 거라서 빼고요. 4번은 현재 원고가 사전 처분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임시 양육자 결정에 따라서 아빠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사건 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 역시 계속해서 사건 본인을 양육할 의지를 피력해왔고 그 다음에 피고의 사건 본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정도가 원고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경제적인 능력이나 주거 환경도 안정적인 점. 엄마 아빠 둘 다 맞벌이였거든요. 아빠는 프리랜서 형식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왔다 갔다 주말에 일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엄마는 9 to 6였어요. 주말에도 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주거 환경도 좋았어요. 친정이 있고 같은 건물에 밑에 아이랑
아이랑 살 수 있는 관정한 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피고의 보조양육자로 될 피고의 부모 역시 보조양육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엄마 아빠가 맞벌이였을 때 양육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런 점을 나열을 한 거예요. 엄마의 보조양육자로 보이는 부모가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고가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주양육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에 피고가 주양육자로서 사건 본인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아빠가 이성 친구가 있었고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이 그만큼 적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엄마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전부 다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한테 양육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주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근데 엄마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사전 처분 이후에 현재까지 사건 본인은 피고 엄마와 원만하게 면접 교섭을 하고 있고 피고와 충분히 정서적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양육권자가 피고로 변경되더라도 사건 본인의 복리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 엄마랑 면접 교섭 잘해서 애착도가 크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조금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거였죠. 사건 본인이 여아, 만 4세 여자아이로서 앞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모의 관심과 이해가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 사건 본인의 나이와 성별 같은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여아일수록 엄마한테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돼 있는데 최종 양육자로 엄마가 됐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안정성과 신속성 등을 크게 고려해서 결정하는 반면에 본안의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요. 원고와 피고, 사건 본인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이 어떤지, 사건 본인의 의사는 어떤지, 그 사건 본인의 복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지 이런 등등을 더욱 신중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사전처분의 결정의 내용을 따를 필요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게 상당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안에서 양육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많이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임시양육자 지정이랑 최종 양육자랑 이꼴은 아니라는 의미야. 이렇게 지금 판사가 설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좋겠죠. 근데 안 되더라도 충분한 면접 교섭을 통해서 아이와의 애착이나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때 임시양육자가 누구인지는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는. 그래서 막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막 산속에 숨어버리고 그러면 또 상대방 난리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겪을 어떤 혼란과 트라우마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신중히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판결도 저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이 됩니다. 라는 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판결문 같아서 나열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8개월 정도 지속된 이혼소송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양육권을 확보한 승소 판결문의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